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 출근길 IT 소식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번 주도 한 주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요. 8월 초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쪼록 이번 달 계획 세우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정비하는 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날씨는 무덥네요. 빨리 좀 날씨가 좋아지고 코로나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수소차 업계의 테슬라가 되겠다고 했었던 니콜라라고 하는 회사 기억하시죠? 이 회사 이름이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다 보니까 이 학자의 이름,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테슬라가 나왔고 우린 니콜라다 라고 하는 걸로도 보였었습니다. 아쉽게도 한때는 정말 미친듯이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렇다가 사기설에 휘말리면서 작년에 폭락했었어요. 그리고 창업자는 떠났었죠. 이분이 지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주가가 한번 폭락을 했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게 이슈가 아니라 사실 그 이슈가 있었었죠. 주행을 할 때 수소 트럭을 주행하는 영상이 올라온 게 있었었는데, 사실 이 영상에 수소 트럭이 주행을 한 게 아니라 약간의 경사가 있는 데서 굴린 거다 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론을 하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믿을 수 없는 회사다 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었었죠. GM하고도 손을 잡았었다가 GM도 결국에는 결별을 했고, 한화에서도 투자를 했었다가 지금 지분 절반 이상을 팔았었죠. 자, 그래서였는지 이번에 영상을 하나 공개했었습니다. 이 영상이 뭐냐면은, 이번에 진짜 살짝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을 공개했어요. 지난번에 떨어지는 것들 때문에 살짝 내려가는 거를 굴린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살짝 올라가는 거다, 그렇게 공개를 했군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였었고요. 하반기에 수소 트럭을 생산하겠다는 목표도 좀 낮췄습니다. 이걸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분기에 25에서 50대 정도 인도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적기는 굉장히 적은 거죠. 많지 않은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달리는 거 이제는 보여준다.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느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반도체하고 배터리, 지금 이제 반도체 쇼티지 상황이다 보니까, 부족 현상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게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자의 기소라는 악재가 있고요. 공장도 지금 제대로 안 지어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을 보자라고 한다면, 기술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눈에 보이는 악재들이 잡혀가는 것들은 이거는 있어 보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그거 하나예요. 기술력만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투자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대중들의 마음도 다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지금 국내에서 현대차가 수소트럭 쪽에선 제일 앞서 있죠.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니콜라가 현대차하고 제휴를 맺자고 이야기했었는데 현대차에서 계속 거절을 했었죠. 거절을만 했었던 것 같네요. 잘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투자하신 분들 아직까지도 많기 때문에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입니다. 항상 IT에 있어서의 행사라고 한다면 CES, MWC, IFA 이렇게 세 가지가 이슈가 돼요.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CES 행사가 끝났었죠. 그렇게 재밌게 있는 제품들이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었고요. 저도 CES를 읽다라고 해서 정리한 책을 내기도 했었었는데, MWC가 소리 소문 없이 끝났어요. 제가 이제 하는 방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오디오 클립하고 일상 IT를 하고 있고, 주말에 이제 메타버스 라디오 하는 거 말고 벌써 5년, 6년 정도 디지털 히어로즈라고 하는 방송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MWC를 한번 다뤘었는데 다룰 만한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내 기업들 얘기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 이 기업들의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혁신 상품 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7일부터 20일까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한 1월부터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7일부터 20일까지 MWC에 나갔었던 국내 중소기업들하고 스타트업들의 제품들 중에서 14개의 제품을 셀렉팅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14개밖에 안 되니까 엄청 크고 엄청 거창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예전에 그렇게 한번 했었잖아요. 청계광장 이런 데다가 하기도 했었는데, 청계광장이 아니죠. 세운상가 있는 쪽에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코트라고요. 롯데 하이마트가 손을 잡았어요. 장소도 작아요. 그 롯데 하이마트 월드타워점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여기 가보게 되면 부스가 하나 차려져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펫존, 반려견들이죠. 그리고 키즈존이 차려진다라고 하는데, 펫존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체험을 할 수가 있고,
키즈존에서는 교육용 로봇들하고 증강현실 등 이런 것들, 교육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마트에 온 김에 자녀들이랑 같이 이런 것도 보세요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것 같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밖에 드릴 게 없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 MWC 행사가 큰 행사거든요. 그 내년에 또 어떻게 위축될지 모르겠네요. 아쉬웠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기입니다. 페이스북의 넷플릭스와 온라인 영화 시사회 열린다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19일 날 페이스북의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나라 20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웃사이더의 시사회가 온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영화가 9.11 추모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요. 이 박물관에 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는 다큐멘터리가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무료가 아닙니다. 유료 열린 행사예요. 금액이 3.99달러라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4,000원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오후 9시부터 시작이 돼서 12시간 동안 아무 때나 볼 수 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긴 건 아니네요. 12시간이니까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온라인 유료 이벤트가 서비스 되는 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해당이 돼요. 우리나라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돈만 봐보죠. 이거 전 세계에서 오픈하게 되면 페이스북의 수익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넷플릭스보다 더 많은 가입자들이 있지 않나요? 하나의 제국이 돼버렸으니까. 여기서 진행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페이스북에서 2023년까지는 이런 이벤트로 진행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페북이 노리는 거 도대체 뭐냐, 이거를 엿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페북에서 노리는 것들은 가능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화를 상영하게 된다면은 1파만파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다. 이런 확장성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다음 스텝에서 보게 된다면 페북이 계속 노리는 거는 결국엔 SNS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페이스북에 지금 페이스북에 지금 영상 코너도 되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유튜브라든지 틱톡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도 영상 서비스가 가능하다. 우리가 장을 만들 테니까 제대로 한번 놀아보자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겠죠. 뭐 나중엔 이 부분 그대로 메타버스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가능성적인 면에서 이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도 사이트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아웃사이드라고 되어져 있고 글로벌 펌 프리미엄 이벤트가 되어 있어요. 8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아직은 이벤트를 구매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요. 링크 확인하신 다음에 꼭 들어가셔갖고 참석함이라든지 아니면 관심 있음 이런 거 걸어놓으세요. 그렇게 되면 이벤트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을 때 올라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페북을 통해서 과연 이벤트인 이 영상을 봤었을 때 얘네들이 자막 처리까지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하면 정말 대박이지만 돈을 받고 하는 건데 자막 처리 안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막 처리가 없어도 영상을 보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들고 보면서 대화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던데 과연 어디까지 허용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돈을 써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까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토론회도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토론회 기준이 12시까지인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좀 제일 궁금합니다. 12시간 동안 영화를 하는 건 아닐 테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 9시 이후에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때 되면 저도 20일 달력에 기록해놨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재밌는 행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갤럭시가 나오죠? 그리고 샤오미도 새로운 스마트폰을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성능이 좋을지 당연히 갤럭시 압승이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 모아서 다음 주에 재밌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아시죠? 주말에는 메타버스 세상의 이야기를 드리는 메타버스 라디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책에서 못했던 얘기들을 더 많이 드리게 될 겁니다.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내용 괜찮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디오 클립과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속 IT를 읽다 출근길 IT 소식이었습니다.